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야기 좀 합시다. 우리 동네에 사는 이야기 그 5번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박사님 두 분 모시고 최근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사고 난 그 오염수를 방류한다 그래서 말이 많은 바다, 저한테는 그렇게 다가옵니다. 두 분 박사님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여튼 우리 고성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두 분 오셨습니다. 박사님 인사. 반갑습니다. 경남대학교 법학과 겸임 교수 김면규라고 합니다. 방송을 계속 할 때마다 잘 안 되네요. 그러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경남도 도의원 허동훈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두 분 박사님 인사를 나누고요. 자, 바다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을 때 두 분 이제 돌아가셔서 나름대로 바다는 무슨 이야기를 할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알고 있는 상식으로 갖고 이제 얘기를 하려니까 좀 머리가 아플 수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바다가 우리 고성군이 이제 1개읍 13개 면인데 그중에 7군데가 그러니까 7군데 읍면이 8개요. 네. 하일, 삼산, 고성읍, 거류, 마음, 동해, 회야. 회야까지. 그러니까 7개 면에 면하고 1업 7개면. 7개면. 야, 읍 한 군데와 7개 면이 바다와 접하고 있어서 실제로 바다는 소중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바다를 갖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게 됐는데 이제 두 박사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나오셨는지 몰라도 한 번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하고 우리 바다는 그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사님?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남해안이 되게 아름답고 남해안이 되게 해안선이 길입니다. 긴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고성은 통영 거제 다음으로 길다고 알고 있어요. 한 300km 가까이 됩니다. 해안선이. 226km. 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해안선을 잘 살리면은 아주 우리의 엄청난 자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안선을 확장하는 사업을 팜 아일랜드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해서 굉장히 덕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는 듯해서 되게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은 이제 이 고성의 바다가 고성한테 주는 것은 좀 선물처럼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일단 양적으로 많다 이 말이지. 양적으로 많다. 그러니까 바다가 주는 것이 무한하다 말하자면. 저는 경상남도 의회에 우리 18개 시군이 있는데 바다가 없는 시군은 좀 불쌍해 보입니다. 그렇죠. 진짜 초랑이 짝이 없다. 맞아. 바다가 있고 없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예전에 책을 하나 썼는데 고성의 바다를 가지고 제가 3개의 주제로 제가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고성 이수진 영혼 깃든 우리 고성의 바다에 미래가 있다. 그 다음에 고성의 싱싱 수산물 전국 밥상으로 이래서 우리 수산물에 이제 어떻게 경쟁력을 키워나갈 건가 그런 글도 썼고 또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수산 과학 기술의 메카로 도전해야 된다 이런 글을 제가 썼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이야기에 좀 주요 주제가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요즘 하이의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관련 이야기도 있고 또 고성의 바다를 이제 문화관광 산업으로 키워야 된다는 그런 이제 화두도 있는 것 같고 또 이 바다가 사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바다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을 좀 오늘 좀 하는 거는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저는 이제 바다를 이렇게 보물로도 보지만 당장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바다는 진짜 대단히 위기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남획이나 환경 오염 문제나 그러니까 바다 생물이 사는 서식지 파괴 문제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더 문제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오염물을 바다에다 버린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걸 버리고 나면 아무리 우리 13개면, 7개 면과 1개 읍에서 바다를 소중히 잘 가꿔놓고 멋지게 해놔도 이게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후쿠시마 방류가 올해로 예정되어 있죠 아마.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들은 좀 어떤가 먼저 좀 진단해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는 틀림없이 일본은 뭐 공언하고 있고 IAEA에서도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도 뭐 일본이 뭐 알아서 기술껏 할 요량이 있는가 보다 하고 마는데 뭐 말로만 그렇게 하겠다 하고 실제로 실 내용은 그렇지 않으면 바다가 이제 황폐화되면 우리는 이제 끝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사실 이제 일본이 이제 후쿠시마 원전 이제 피폭 이후에 일본은 이제 뭐 사실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사실 국제법 위반이거든요. 국제법 위반이고 인류가 어떻게 보면 공통의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이 원자력 그 관련해서 이제 바다에 내보낸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일본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도 없고 우리 경남도 의회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규탄 결의대회도 하고 또 일본의 어떤 강력하게 이제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건의문도 결의도 하고 그랬는데 참 이게 바다가 모든 국가와 연결되어 있고 물고기가 다 다니니까 참 일본이 저렇게 어쩔 수 없이 그냥 바다에 폐기물 자체를 방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일본에 대해서 참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참 난제긴 한데 저는 어쨌든 국제사회와 우리가 연대를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일본의 어떤 그런 규탄 성명도 내고 또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일본에 어떤 압박을 가하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를 방류했을 때 하고 난 이후에 일본의 어떤 그 책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게 물어야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김 박사님은 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물질 방류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체르노빌 같은 경우하고는 좀 다른 게 어떤 양상이 일어나니까 현상이 일어나니까 저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고 그게 이제 어떻게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과학적으로 체르노빌을 아예만 덮어놓고 못 들어가는 영역이 되게 아직까지도 지금 얼마나 흘렀습니까? 한 30년, 40년 뭐 이렇게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결을 못 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는데 저기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바닷가니까 저 체르노빌 형식으로 하기도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방류하는 형태로 가는 것 같은데 방류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전혀 우리는 예측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 피해는 또 고스란히 우리 가장 이웃인 우리가 이제 많이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미국의 묵인하에 뭐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뭐 비용이 필요하면 뭐 비용을 뭐 예산을 들이든지 비용을 청구하든지 뭐 어떤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 건데 그걸 참 저로도 어떻게 참 그러니까 생각하기 힘듭니다 사실. 뭐 체르노빌은 이제 막아놓고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접근 못하게 하면 되지만 바다라는 것은 이게 물을 이게 그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는 물을 이렇게 방류를 하게 되면 일단 생물들이 이제 그 방사능에 다 이제 노출이 되고 그 생물들이 이제 생태계를 이제 파괴를 하게 되고 그것이 전 태평양이나 전 이제 바다를 오염시키는 이게 방사능은 영구적으로 사실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일본이 이제 엄청난 이제 원폭이 이제 피폭되어 있는 방사능 저거를 폐기할 방법이 없거든요 현재. 그래서 바다밖에 이렇게 방류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일본이 자기 살자고 인류의 어떤 생존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저렇게 하는 거는 참 일본이라는 국가도
국가의 특성이 그런지는 난 모르겠지만 참 보면 뭐 좀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예. 이제 후쿠시마 핵발전소 파괴와 더불어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는 일본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일단은. 예. 그러니까 우리 뭐 어쩔 수 없다. 하도 많아서 이제 안 되겠다. 버리란다 하고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바다를 이제 쓰레기 통째로 생각하고 버리게 되는 건데 이런 겁니다. 아까 우리 김 박사님 아주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미국이 묵인하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미국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한번 봅시다. 후쿠시마 체르노빌은 꽝 터져가지고 막 콘크리트로 산을 만들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이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도 지구가 멸망하는 순간까지 이게 그대로 있어야 돼요. 또 만약에 용케 체르노빌에 지진이 일어나서 이게 갈라지면 그대로 다 누출되거든. 하여튼 그런 것까지 이제 빌어야 될 지경이 있고 핵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일단은 과학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꽝 했단 말이에요. 발전소가 꽝 하고 그 이제 방사능 녹은 물을 희석시켜서 모아놓고 하니까 놔둘 데 없다 이러거든. 물론 놔둘 데 있지. 자꾸 건너가서 계속 놔두면 되죠. 계속 놔두면 돼요. 간도 지방 쪽으로 그러니까 그 바닷가 쪽으로 계속 놔두면 되는데 적어도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되고 현대를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못하겠다는데 배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라야지 핵 정책에 대해서는 투명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하는 얘기가 일본 정부가 알아서 잘 다스려가지고 심하게 되지 않도록 해서 버릴 것이다 하는데 우리는 믿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책임 없는 어른들은 내 앞으로 한 30년 더 살 동안 무난하면 돼 하고 엉망진창 만들었고 갚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저런 인간들은 꼭 방사능으로 오염시켜놓고 후대 자손 만대 살아야 되는데 그네들이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우리 대만 괜찮으면 돼 하고 현혹시키고 싹 눈 가리고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이제 투명하게 하면 왜 어때? 한국 수도 가보고 중국 수도 보고 대만 수도 보고 가서 일본 처리하는 거 보고 이건 안 되겠다 하면 다시 강화해야 되고 그런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못하고 그냥 표만 내고 있으니까 미국 눈치 보느라고 이럴 때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상한 것은 곧 저래 버린다는데 고성에서는 왜 수산단체나 이런 데에서 가만히 침묵하는 몰라요. 통영 같은 데서는 벌써 막 전에 뭐라 그럴까 결의를 하고 결의문 내고 절대 반대 결의 내고 하는데 고성서는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이 없거든요. 전국에 지금 무슨 조개입니까 이거? 피조개? 아니 가리비 이런 거는 고성이 막 70-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고 물론 굴 양식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서 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좀 답답해서 도에서는 그래 했잖아요, 그죠? 도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규탄 결의문도 저희가 하고 또 대정부 일본과 이제 협상을 해서 이제 해결하는 대정부 건의문도 저희들이 채택을 그래서 고성의회가 벌써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수산단체 모아놓고 우리가 그래도 힘 쓰겠다. 또 의원들하고 힘을 모아서 고성군 의회도 바다로 먹고 사는 것도 고성 경제 부분에 상당한 양을 차지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이제 내패랭게 쳐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분이 이제 과학 바다가 주는 것은 무한한 거는 마찬가지죠.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무한한 우리 생활의 보고다라고 하셨고, 이제 의원님도 바다에 대한 그 이용 가치성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저는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를 떨쳐버릴 수가 없거든요. 당장 내년에부터 시작돼갖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은 10년 뒤 되면 한국 바다까지 상륙가 한다 하는데 그 전에 지구 변동에 의해서 쓰나미가 한번 불어닥치거나 아까 이제 간도 지방을 얘기했는데 일본 관서 지방, 간사이 지방에서 지진 한번 나면 그것도 문제가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해역 변동도 막 생기고 이러면 그래서 연명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투명하게 해가지고는 방해 못할 겁니다.
아, 그래요. 그건 예. 실상이 일어날진데. 예, 뭐 이번에도 시찰단 막 간다고 하는데 일본이 그 모든 것을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서 정말 뭐 인류의 생존이나 바다의 오염에 문제가 없다. 정말 미미한 정도의 그런 영향밖에 없다. 이렇게 입증할 수가 없는 거죠. 투명하게 해가지고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본이 이제 그게 후쿠시마 그 원전이 이제 뭐 폭발하고 그러면서 사실 엄청난 양의 물이 오염되고 하면서 그걸 어떻게 이렇게 뭐 육지나 이런 데서 넣어가지고 사실 보관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바다에다 방류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일본은. 그래서 일본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히 일본 국가라는 자체가 인정을 하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을 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국제사회에 사실 뭐 어떤 피해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좀 진지하게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뭐 말씀하신 데이터를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이 데이터를 좀 조작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투명하지 못하게 또 미국과의 좀 이런 국가와 어떤 무기인 하에 사실은 이렇게 빨리 방류를 해버리는 게 일본은 선택한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우리 같은 바다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정말 강력하게 뭐 전 국민이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규탄도 하고 사실은 또 정부에 대해서 피해 대책에 대해서도 요구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과 정치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일 아닙니다. 야, 그래 김 박사님은 좀 깝깝한 모양이에요. 진짜 그건 깝깝하죠. 깝깝하죠. 그 해양 바다에 오염수 버린다 할 때 대해서는 망치로 맞은 것 같고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짜 이거 나는 걷잡을 수 없다고 봐요. 만약에 남해안에서 잡은 물고기가 이상한 게 변종이 막 생기고 그 먹은 사람들이 좀 어떻다 하더라 하면 그냥 통영, 거제, 남해, 고성, 경기는 막 그냥 끝나는 거라고 보는데 그래 이제 그걸 또 점쳐서 미리 잘 먹는 어종은 육상 양식을 좀 하면 좋으련만 바닷물 말고 바닷물 농도하고 똑같이 그 균형 맞추고 염도 맞추고 미네랄 맞추고 해갖고 바닷물처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광어 키우고 해야 되는 거죠. 우럭 키우고. 네. 뭐 이제 그래 이제 언젠가 한 100년 뒤에는 20, 30년 뒤에는 바닷물 이제 거기서 먹는 건 못 먹는다 하면 미역, 김, 다시마 이런 거 전부 다 육지에다 풀장 만들고 인공으로 짠물 만들어서 그걸 키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고성에 하이면 그 발전부지 하는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가 이제 그거잖아요. 그래서 바닷물을 육지로 끌어와서 안 돼, 바닷물 안 된다니까 그래. 아니 그러니까 소금물을 만들어서 정제도 안 돼. 방사능 안 돼. 바닷물로 만들었어. 제가요 방사능에 대해서 좀 알거든요. 네. 진짜. 그 고성 사람들이 지금 한 40살 조금 넘은 사람부터는 전부 제 모르는 사람 잘 없습니다. 방사능에 대해서는. 그 옛날 핵폐기물 처분장 때문에 90년 초에 난리가 났을 때 제가 그 방사능 폐기물 처분장 결사반대 대책위 사무 집행위원장 하면서 난리가 났으면 그때 과학기술부 장관 내한테 욕 쳐듣고 요 고성에 오지도 못하고 난리가 났더랬어요.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양산, 영광, 울진 뭐 이런데 그 원전 가서 방사능 그 핵발전소 막는다고 하다가 수배도 떨어지고 하여튼 그런 우리 국제에 좀 있습니다만은 방사능 그거는요 금방 방사능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소리도 없고 색깔도 없고 빛도 없고 맛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지옥불이에요. 그런데 안 보이는데도 얼마나 큰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끌 수도 없어요. 그 인간이 개발한 기술 중에 인간 통제하에 놓여 있으면 그 과학 발견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빵점짜리 기술입니다. 끌 수도 없어요. 우리가 발견한 불인데 끌 수 없는 지옥불이나 마찬가지라. 그래서 이거 조심하게 다뤄야 되는데 요걸 또 극구 찬양하는 찬핵 논자들은 이게 존재 근거가 그들의 존재 근거가 핵에 있기 때문에 핵이 펑 하면 나쁩니다 이런 소리는 또 안 해요. 그리고 그건 감춰놓고
핵은 좋다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사고도 안 하니까 이거 끌 수 없고 얼마나 구태의연한 아주 상상치도 못할 방법이냐 이 말입니다. 풀어갖고 희석시켜갖고 바닷물에 뿌린다. 그 독한 물을. 그죠? 예, 뭐 공감하고요. 뭐 이제 사실은 뭐 핵에 대한 이제 찬반 인류가 이제 어떤 기술과 이제 인류 복지나 이제 생존을 위해서 또 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핵이라는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인류에게 재앙이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비하면 핵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인류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뭐 불가론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뭐 여기서 그 찬반에 대해서 할 수 없고요. 네. 그런 것 같고요. 다만 일본이 이제 그 오염된 방사능에 오염된 그 엄청난 양의 그 오염수를 그냥 바다에 뿌린다는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특히나 이 바다의 생물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이제 현상을 줄 것이고 그 현상이 인류에게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조용히 일본의 순수성을 믿고 과학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뭐 양반처럼 이렇게 대처해야 될 건 아니다. 강력하게 저는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방사능 얘기를 자꾸 하면 우리 끝도 없거든요. 네. 짜놓은 다음에 한번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일본이 갑자기 어느 날 마음이 변해서 바다에 버리는 거 보류했다 치고 지금 그럼 김 박사님 우리가 바다가 무한정한 보배라고 말씀하셨는데 고성군에서 그 보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걸로 먼저 이렇게 바다가 빨리 이렇게 우리한테 뭔가를 주는 이득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저는 이제 우리 대가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대가 저수지 보면 되게 크고 좋잖아요. 좋은데 이제 대가 저수지가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놔도 뭐 이게 대가면 분들한테는 좀 대가면 쪽을 비난하는 건 아니고 대가면을 아무리 예쁘게 해놔도 대가 저수지 주변을 아무리 예쁘게 해놔도 바다가 주는 효용만큼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들이지는 못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바다라는 게 이제 그 좋은 것 같더라고 보니까 바다가 주는 뷰, 바다가 주는 뭐 어떤 청정함, 그 다음에 낭만적인 그런 장면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 당항포 바다도 볼 수 있고 고성만 바다도 있고 자란만 바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특색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그렇죠. 그런 특색을 좀 잘 살려서 관광 자원화하면은 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성의 바다야말로 대한민국에 우리가 이제 삼면이 바다인데 고성의 바다 226km가 제대로 개발되지 않은 게 우리 고성의 기회다. 잠깐만요. 그렇지. 제대로 개발 안 됐다는데 고성바다가 개발 어떤 게 개발? 그럼 허 의원님은 어떻게 되면 개발됐다 할 겁니까? 통영이나 뭐 거제나 또 전라도 쪽에 이렇게 가보면 이제 굉장히 뭐 여수든 목표든 바다를 배경으로 문화관광이든 나름대로 그 바다의 특징을 잘 살려서 지역의 어떤 발전의 어떤 그런 어떤 자산으로 삼아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많이 해놨거든요. 근데 우리 고성의 바다는 사실 당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중해 바다처럼 그죠? 아름다움을 가지고 동해 바다는 또 넓은 시원한 또 그런 바다의 멋이 있고 당동만도 사실 그 뭐 이순신 장군의 적진포 해전이 거기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삼산면이라든지 고성 뭐 철도 앞바다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상조강 하일 뭐 자란만 앞바다가 다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고성에 이제 뭐 모르겠어요 왜 우리 고성의 바다가 이렇게 그 특색을 살려서 제대로 잘 개발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뭐 행정의 탓도 있고 뭐 리더의 탓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고성의 바다 226km가 제대로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제대로 잘 개발이 되고 그 특성에 맞춰 잘
이렇게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지금 시대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방향으로 우리 고성의 바다를 잘 활용하면 고성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와, 나는 그 이상한데요. 도대체 그럼 266km 고성 바다를 어떻게 해놔야 개발이 됐다고 하죠? 뭐 구체 자세한 예를 하나 들어보죠. 그러니까 아니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우리 당항포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공룡 엑스포 기념관도 있고 뭐 이순신 장군 이제 기념 그 조성이 돼 있는데 어쨌든 그건 문화관광 그 존으로 여러 가지 뭐 이게 바다가 잔잔하잖아요. 그래서 해양레저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철쭉이라든지 삼산면 뭐 이런 쪽은 굉장히 석양이 아름답잖아요. 이 굉장히 석양도 아름답고 바다가 우리 고성의 바다가 굉장히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전국의 바다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근데 찾는 사람은 없잖아요. 왜 안 찾을까요? 안 찾는 이유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을 매력을 주지 못하게 개발이 안 되어 있고, 잘 곳이 없고, 볼 것도 없고, 그러니까 홍보도 안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안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삼산면이나 이제 철도 고성의 앞바다를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문화시설이나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관광시설 같은 거를 잘 인프라를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하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거기가 FDA가 인정한 이제 청정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바다의 자원을 어떻게 이제 우리 수산업의 그런 발전으로 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김 박사님, 우리 고성 바다가 266km라고 몇 번째 말씀하셨는데, 김 박사님도 고성 바다는 개발이 안 돼 있다. 그래서 금방 그 의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런 게 필요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예,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은 고성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이제 뭐 바다도 자원이고 뭐 육지도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바다가 이렇게 266km나 되니까 이 바다를 활용을 잘 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끌어오면 그것 때문에 또 그 지역 총생산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당항만이 개발되는 걸 딱 보니까 이게 개발이 아주 관주도형으로 이제 개발돼 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그 엑스포장을 만들어 놨는데 엑스포장에 들어왔다가 전부 통영으로 다 빠져버리고 통영 국도로 나가는 우회도로 때문에 아예 그냥 그 배둔 시장하고 연결도 안 되고 하니까 그 네트워크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트워크 효과가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 관주도형으로 만들어둔 엑스포장에 왔다가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은 진정으로 관광객들이 돈 있는 분들이 이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숙박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먹을거리도 많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 행사 아이템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관에서는 공급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꾸로 본 지중해라는 관점에서 이걸 갖다 한번 스토리를 한번 입혀보자 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본 적이 있어요. 거꾸로 본 지중해라는 거는 이걸 거꾸로 노벨 시시에서 그 구절산을 딱 쳐다보면은 노벨 시시 옆에 그 어신리가 가르타고 좀 되고 구절산이 알프스 산맥처럼 그렇게 그 어떤 형태가 딱 그렇게 생겼어요. 지중해라는 형태로 우리나라에 보면은 수많은 곳이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지중해라는 이름을 막 붙여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최형두 의원도 마산을 지중해라고 생각하고 개발을 해보자 그런 의견도 제시를 하던데 저는 이렇게 그 지중해를 딱 닮아 있는 그런 지형은 세계 어디에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이걸 스토리를 입혀 나가는 것도 상당히 이제 지중해는 어차피 멀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기 좋게 또 아시아 사람들이 찾아오기 좋게
만드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면 어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보면 네. 그 의원님도 다른 데처럼 여수나 뭐 삼천포나 남해나처럼 바다 물론 그건 뭐 개발돼 있다 하니까 바다가 개발돼 있어서 거기 따라 그렇게 비슷하게 개발시켰으면 좋겠다 고성도. 자, 김 박사님도 지중해처럼 이렇게 인식을 갖고 그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선거 하면서 참 떨어져 본 적 없어서 이해를 못 하겠네요. 따라하면 2등이잖아요, 그죠? 따라하면 떨어지거든요, 선거 때. 1번에 앞서 나가서 막 이래 창조적으로 하면 2번 될 사람은 떨어질 사람은 우리도 1번처럼 해야 돼 하고 따라합니다. 그럼 떨어지거든요. 그 우리는 전부 다 따라해. 그래서 맨날 고성은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 저 밑에 갈밭공원 나는 이제 백새공원이라고 부르기 싫어서 갈밭이 많아서 갈밭공원 이렇게 하는데 갈밭공원 가면 조그만한 그 풍차 세우는 거 봤죠? 기가 딱 차더라고 난. 왜 저래 남의 걸 좋아할까? 왜 풍차를 그 세워요? 고성에 있는 뭐 오강대에 있는 뭐 할미상을 하나 딱 세워놓든지. 좋잖아 하고 가면 좀 다 우리 오강대 나오는 할미다. 아니면 저 뭐 그 있잖아 이현숙 회장님 하는 그 춤. 말뚝이 이런 거 세워도 되고 왜 자꾸 그 따라하고 남의 거 따라하고 남의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개발도 고성군이 개발이 안 돼 있다니까 바다가 개발 안 돼 있다니까 거기처럼 따라하는 게잖아. 그것과 같게 처럼이 같게 그것과 비슷하게 이런 거잖아요, 그죠? 남해안처럼 여수처럼 목포처럼 순천처럼 광양처럼 이렇게 하면 비슷하게 만들면 똑같아요. 똑같아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지금 그래도 진정으로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뭐 공정 여행이 유행한다 그러잖아요. 지역에 도움을 주고 환경오염 안 시키고 나쁜 짓 안 하고 제대로 잘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여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알려줘도 고성바다 좋아합니다.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차라리 그 고성바다만의 특색을 갖춘 채 어머 난 여기가 좋아 이렇게 해서 오도록 만드는 게 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고성의 바다를 특색을 살려서 개발이 된다 그랬죠. 누가 따라서 개발해. 그런 말씀 안 돼요. 그래 좋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고성이 이제 그러니까 김 박사님도 말씀하신 지중해처럼도 있잖아요. 그 절대 지중해처럼 안 됩니다. 아니 근데 김 박사님 이야기하는 지중해처럼이 아니라 정말 당황만은 우리 지중해 같이 생겼잖아요. 이런 바다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자꾸 그런 이제 침수봉대하고 이러면 안 돼. 지중해는 해입니다, 해. 그야말로 그냥 바다 아니고 그야말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 할게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게 관광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어떤 게 제일 좋냐면 민간의 투자를 유인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동의해요. 관이 주도를 하는 거는 정말로 큰 한계에 부딪혀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은 남해 독일인 마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거죠. 우리는 스페인 마을을 만드는 거예요. 카르타고 마을을 만들고 프랑스 마을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관에서 지정만 해주면 돼요. 지정만 해줘서 거기 지구 단위를 수립해서 뭐 지붕 모양은 어떻게 하고 벽 색깔은 어떻게 하고 그런 것만 지정해주면은 자 거기에 살고 있는 시골 할머니들은 살기 힘들다고 비싼 값에 팔고 자기는 이제 고성읍에 임대 아파트 들어가서 살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편하게 여유 있는 여유 있는 그런 노년을 보낼 수가 있고 대신에 비싸게 사가지고 들어온 외지인은 그걸 막 펜션으로 바꾸는 거예요. 펜션으로 스페인식으로 프랑스식으로 그런 걸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걸 할 거란 말입니까? 월이식으로 월이 스타일로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제 말은 이렇게 독창적인 그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 고성이 보면은 고성 당항만은 정말로 독창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형태를 어떻게 살려볼까? 여기 보면은 지브롤터 해협도 나와요.
예? 스페인하고 요 모로코 사이에 있는 지브롤터 해협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헤라클레스 기둥도 만들어져요. 헤라클레스 기둥도 만들어지고 예? 그다음에 요 카르타고라는 그런 지형도 만들어지고 이집트라는 지형도 만들어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마을을 지정만 딱 해주면은 민간이 벌떼같이 들어가서 개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현명한 행정가들은 그렇게 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이 좋은 방식이라 생각하고 그러지 않으면 있잖아요. 자, 이게 인구는 줄어들어요. 공간은 계속 경쟁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 가고 있는데 고성은 인구 확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그 공간들을 새롭게 하는 게 어려워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뭐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고성의 바다가 저는 하이바다, 하일바다, 삼선바다, 고성바다, 거류바다, 동해바다 이렇게 다 따로따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다항포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다항포는 왜 이제 이 지중해처럼 들어오는 입구가 좁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바다가 이제 잔잔한 거예요. 바다가. 그래서 해양 레저를 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무관심하게 다항포의 바다는 더러워요. 물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해양 레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바다의 물을 깨끗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이 무슨 노력을 했냐는 거예요. 바다의 그 밑에 지금 그 온갖 지금 뭐 이게 그 골프장에 내놓는 여러 가지 물도 그렇고 이게 퇴적이 돼서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다 밑을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사실은 했어야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다음에 우리 엑스포 지금 하고 있지만 저도 글을 좀 쓰고 엑스포 같은 경우는 공룡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우리가 다항포에 그게 무슨 공룡이 뭐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선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 과감하게 어떤 그런 민간에서 뭐 유니버스 스튜디오라든지 뭐 또는 여러 가지 이런 큰 뭐 글로벌 그런 레지 회사도 있고 또 우리 뭐 롯데 같은 그런 쪽에다가 과감하게 우리 그 민간한테 주려고 그래도 땅이 있어야 민간한테 줄 거 아닙니까? 우리 고성은 또 고성이 갖고 있는 땅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다항포 엑스포 그런 공간은 우리 고성에 그런 부지기 때문에 그럼 민간한테 주고 거기를 개발해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 사람들을 고성업으로 어떻게 유인해 올 것인가 그런 걸 행정이 사실은 저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우리가 뭐 경남의 공모 사업에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해양 레저 스포츠와 연계한 다항포 개발을 저는 좀 염두에 두고 다항포를 좀 개발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제 그럼 저도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 박사님은 관주도의 그러니까 부실함이라 그럴까? 뭐 올바른 판단은 아니다. 그죠? 관주도 한 것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관이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애시당초 다항포에 손을 딱 대기 시작한 것이 이제 국민관광지는 빼놓고 그 시절은 빼고 2006년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공룡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2006년 처음으로 엑스포를 2006년도 열었는데 이걸 위해서 아마 내 생각에는 그때만 해도 이항렬 군수가 2004년이나 2005년도쯤에 마음을 굳혔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저는 2003, 4년에 마음을 굳혀서 2005년도 작업하고 해가 2006년 엑스포 확정을 이렇게 지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2005년쯤에. 그러면 처음인데 관이 주도하는 이런 생각을 누가 아무도 못합니다. 이때만 해도. 그 당시에 고성 재정 크기나 형편을 생각해보면 이제 지방자치가 가져다 준 것 중에 폐해들도 많지만은 긍정으로 생각해 볼 게 있다면 이런 게 이제 뭐 쌈박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서 고성군의 자기자치단체에다가 이득을 주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은 크게 평가받아 마땅하잖아요. 그러면 그 황무지나 다름없었던 곳에다가 이항렬 군수가 그 당시에는 뭐 머리를 잘 굴린 거죠. 물론 이 말은 그 전에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만은 엑스포를 이제 실행을 한 거죠. 실행했는데 이때 실행하면서 다항포 관광지처럼 넓은 그 당시로서는 고성의 이제 관광단지로서는 제법 크기가 넓잖아요. 넓은 데다가 대뜸 민간 투자 요청하고 이러면
이상하게 됐을 수도 있어요. 민간 투자가 올바로 이루어져서 이 작은 지역에 민간이 개입하고 잘 돼가고 있는 데는 한 번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전부 다 무슨 문제 생기고 사고 나고 깎아놨다가 그냥 뻘겋게 산 디비놓고 그대로 두고 가고 이런 것들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더 관이라도 주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까지는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하고 싶고 이걸 이제 아까 자꾸 계속 이제 지중해다 비교를 하셔서 남해가 독일인 마을을 만드는 거는 그것도 그 당시에 이제 그 김두관 군수가 한 거죠 아마 독창성 있는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내서 만들어내서 성공했는데 이제 다음부터 이런 말 저런 말 따라합니다. 따라하면 안 된다니까요. 따라하면 이등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갖고 스페인 마을이나 카르타고 마을을 만들었다 치면 너무나도 뜬금없다고 억지로 막 이야기 끌이 넣어가지고 경강부회식으로 막 억지로 막 하면 아니 근데 통하기는 하겠지. 말씀을 좀 끊어서 죄송한데 이거는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축제를 기획하고 하는 거는 관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돈이 되고 문화관광으로서 키우는 일은 민간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그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돈을 벌고 사람을 끌어모으게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민간이 전문가지 공무원은 어떤 행정을 하는 사람은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축제를 기획하고 초창기 만들고 이런 것들은 관이 주도하지만 사실 그 문화관광을 이제 육성하는 쪽은 저는 민간한테 과감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난도도 그와 비슷합니다. 자난도도 해양치유센터를 사실 만들고 있지만 관이 주도해서 우리 뭐 근로자 휴식형 해양치유센터를 만드는데 그게 한계가 생기는 게 왜냐하면 저게 저 민간 입장에서 보면 저게 다리가 없잖아요. 배로 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건 민간이 나중에 투자를 안 합니다. 왜? 돈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계가 나는 그 자란도도 길게 보면 저게 관이 주도해서 섬을 망칠 거다. 나는 그런 좀 우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관이 해야 할 일과 민간이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정말 민간에게 줄 때는 과감하게 줘야 될 타이밍에는 줘야 되는데 관이 지금 20년, 30년을 들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공무원 돈을 그러면 허연 한번 보세요. 예. 혹시나 관이 주도했다가 민간에 넘어가고 이렇게 해갖고 잘 된데 혹시 우리 주변에 있는데 본 거 있습니까? 아니 이제 있어요. 갑자기 쑥 물어보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관이 주도해서 잘 미끄럼 닦아놓고 이걸 민간에 넘겨줘갖고 잘 된데 혹시 본 적 있어요? 아니, 제가 이제 이런 예를 들게요. 블루웨일 글램핑장이 어떠했냐면은 거기에 예전에 이제 고래등 같은 사우나가 있었어요. 제가 뭐 우리 애들 데리고 주말마다 가보면은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그게 민간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조만한 그런 거 잠깐만요. 그거는 지금 얘기 상대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이거는 좀 진짜 아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지금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관은 인프라를 만들어야 돼요.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될 이고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속에서 뭔가 소소한 그런 그 공급 같은 거는 민간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민간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예. 민간은 자본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자본의 속성이 있잖아요. 자본의 속성. 그렇죠. 있죠. 자본의 속성이 있는데 지금 딱 주산 튕겨보니까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관은 이게 뭔가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겁니다. 스페인 마을, 프랑스 마을은 그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들어와도 충분해요.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잔잔한 집들이 있어요. 촌집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갖다가 자 스페인식으로 만들 때에 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돼요. 조금씩 지원을 해주면 돼요. 자 그 건폐율 같은 것도 그렇죠. 그런 지원을 해주면은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색깔 같은 것도 그렇고 그 지붕의 모양이나 색깔 같은 걸 갖다가 지원을 해주고 그것이 최적의 모양인 펜션으로 사용되게 만들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쓸데없는 짓을 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이익이 안 남고 비용만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민간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거지. 거기에 최적의 모형을 제시를 해주면 돼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모형들입니다. 이런 모형들이 그게 이 지역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 무엇일까를 아이템이 무엇일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제 저기 뜬금없이 당항포에다가 이제 뭐 공룡 엑스포를 한다. 그것까지는 내가 뭐 그게 잘했다 못했다. 그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공룡 엑스포를 하는데 그 공룡 엑스포장하고 기존의 인프라인 배둔 시장하고는 무조건 연결시켜야 돼요. 그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핵심. 그런데 핵심인데 그 핵심은 빠뜨리고 진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핵심을 빠뜨리고 그 어떤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몰라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도대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숙박이 있습니까? 거기에 즐길거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안 오고 동력을 빠져버리고 그렇게 되는 제가 그렇게 계속 말씀하니까 제가 무슨 공룡 엑스포 네. 옹호자 같은데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은 없고요. 그렇죠. 그 박사님 말씀한 것 중에 문제가 있겠다 싶은 것이 그런 이제 관이 주도를 했다가 민간한테만 넘어주면 괜찮은가? 아니, 그런 것도 문제지만 다시 내가 한번 그 부분은 다시 이야기할게요. 보세요. 자, 민간이 제가 아까 블루웨일 글램핑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블루웨일 글램핑장이 개인이 투자를 했어요. 개인이 투자를 하니까 자기가 이 사업이 안 되거든. 안 되니까 저기 경매가가 50억에서 주르륵 떨어져 8억 얼마에 누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과감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블루웨일 글램핑장이라는 그래도 전국에서 한때는 두 번째 비싼 그런 글램핑장이 생겼어요. 그리고 8명, 9명 고용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 민간이 만일에 관공서가 그걸 쥐고 앉아 있으면 끝까지 관공서가 그걸 쥐고 앉아 있을 필요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관이 투자를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자, 어떤 거냐면은 고성에 저기 스포츠 파크가 있습니다. 스포츠 파크 옆에 새마을 웨딩홀이 있어요. 옛날에 새마을 뭐 운동본부인가 거기 새마을 뭐 지혜입니까? 거기서 그걸 가지고 있는데 계속 비워두고 있어요. 관공서가 그러니까 관이라는 거는 속성이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래 그런 속성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민간 같으면 그게 망해버린다니까. 망해버리면은 누가 또 경매를 받아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일을 벌리다가 또 망할 수도 있지. 망하면은 또 다른 사람이 또 받으면 되지. 근데 관은 그렇지가 않다니까. 지금 엑스포도 마찬가지잖아. 저게 적자가 나든 계속 굴러가잖아. 저게 적자가 나고 효율성이 없고 효과성이 떨어지면은 다시 변신을 할 건데 민간 같으면은 변신할 이유가 없는 거야 저게. 근데 이제 어쨌든 사회자님은 이제 예. 그 자본이 가지고 있는 복을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우리 아름다운 바다와 이런 좋은 자원들을 가지고 돈을 들여서 뭔가 했을 때 그 어떤 성과가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민간들을 배불리는 그런 이제 역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공룡 엑스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단계에 와 있고 인프라도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뭔가 새로운 시각에서 민간 쪽에 가감에 위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새롭게 한번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냥 주제를 좀 바꿔서 제가 좀 글을 쓰다가 말았는데 예전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시아 빌리지. 잠깐만 있어보세요. 이 사람들 참나 미치겠네. 아니 무슨 뭐 말? 아니 스페인 말을 하고 하니까. 그래 잠깐만요. 그 주제를 마음대로 함부로 바꾸면 안 됩니다. 함부로 바꾸는 거 아니고 내가 바꾸는 하면 바꾸고 있어. 그래 혹시 남의 그 독일 마을 어디서 누가 운영하는지 압니까?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예. 남의 독일 마을 어디서 운영할 것 같아요? 남의 군에서 운영하는. 그런데 나는 군에서 운영하거든요. 그 우리가 보면 저 괜찮다 하는데 관이 개발하고 넘겨주기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지금 보세요. 첫 닦아놨다가 골치 아프고 뭐 군수 구속되고 이런 데가 전부 다 그런 종류예요. 전임시장한테 창원시장 전임시장이 잘못했다 로보랜드가 전부 다 그래요. 그 자본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 돈 안 되는데 뻘이 들어갔다 군에서 시에서 돈 많이 주면 들어갔다가 안 되면 털고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모두 거의 다 그래요. 자세히 100% 그렇습니다. 100%. 그 말씀 맞아요. 예를 들어서 독일인 마을이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인프라를 그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남해 군에서 닦아주고 그 다음에 운영하고 하는 것들은 남해 군에서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제 근데 이제 그 중간 중간에 필지별로 어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놨을 거예요. 해놓으면 이제 색깔이라든지 그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규제를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민간 자본이 자기가 독창성을 살려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민간 자본이 만들어내는 거지. 하나씩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그거 전체를 아우르는 것은 남해 군에서 하고 그런 방식 상당히 좋은 방식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 의원님 아까 공룡 엑스포도 민간은 난 그런 거는 저는 뭐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공룡 엑스포가 이제 무너져 가지고 땅을 통째로 뭐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운영 같은 거는 민간한테 넘기면 되죠. 운영은. 그런 거는 이제 그렇게 뭐 찬성하는 편인데 그냥 무조건 이렇게 자란도 같은 거 와도를 민간한테 줘버리면요. 아니 그 와도를 통째로 넘겨주는 건 아니죠. 통째로 넘겨주는 것처럼 민간이 가서 와도를 발전시켜봐라 이러면 돈 안 되면 들어갑니까? 아니, 또 결국 군 돈 투입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쨌든 뭐 저는 엑스포장도 그렇고 자란도도 그렇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실은 개발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자란도도 어쨌든 해양치유센터를 짓고 이렇게 뭔가 거기에 산림을 훼손하고 거기에 이제 경관을 훼손해 가면서 뭔가 사람이 들어 시설을 만들 텐데 그리고 그거 하나만 지어가지고는 우리 삼산 면민이나 하일 면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고성군민들한테. 뭔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는 행정이 지금 뭐 세금이나 이런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바다가 좋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이런 민간 그런 뭐 이제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다리가 없고 하니까 결국 민간 투자가 안 될 거라고 그러고 그러면 결국은 해양치유센터라고 해서 그 건물 짓고 주변 주차장 만들고 이래서 그럼 나중에 그게 자난도도 망치는 거예요. 길게 보면. 그래서 제가 좀 우려를 하는 거고 엑스포도 이게 결국 엑스포는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엑스포를 간에 주도하고 있지만 한번 보십시오. 엑스포 티켓을 팔기 위해서 재경 향후에다, 부산 향후에다, 우리 공무원이다, 온갖 고성국민들 다 동원해서 티켓 팔고 동원하고 모으고 매년 그런 걸 반복하고 있잖아요.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엑스포만 우리 따로 얘기해도 몇 번 방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엑스포는 바다하고 사실 상관없고요. 갑자기 왜? 바다하고 사실 바다하고 엑스포는 전혀 상관이 일단 없습니다. 거의 조금 있죠. 물고기 얘기하죠. 조금 있는데 제가 이제 주제를 좀 바꾸랍니다. 우리 바다가 주제니까 지금 우리 이 금방 이 엑스포 괜히 바다하고 사실 상관없는데 이야기를 다른 또 얘기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후쿠시마 이야기를 쑥 해가지고 후쿠시마는 바다하고 바로 관계 있죠. 바다하고 바로 관계가 있죠. 이제 우리 바다 식품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세요. 식품. 우리 바다 수산물 대단하죠. 정말 정말 진짜 우리 고성 앞바다에 있는 수산물들은 대단한데 대단함에 비해서 이제 주변에 이제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지금 그 생굴 있잖아요. 생굴 이제 곧 이제 올 이제 하반기부터 굴이 생산이 되고 막 팔리고 나갈 텐데 굴 하면 통영굴 그러잖아요. 자꾸. 근데 고성굴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굴을 팔 때마다 이것도 고성꿀이다, 그 통영꿀이랑 마찬가지다 이런 말밖에 못해요. 그 고성은 이 굴을 특별하게 좀 이렇게 널리 알릴 방도 이런 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브랜드화잖아요. 브랜드화를 못 시킨 거죠. 고성으로 선정. 그런데 가리비는 이제 고성으로 브랜드화 되고 사실 된 것 같은데 굴 같은 거 또 미더덕 같은 경우도 우리 고성에서 더 많이 생산되지만 진동 미더덕 브랜드되고 인식이 돼버려서 그걸 바꾸기가 사실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고성도 근데 가리비 잔치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왜 고성 굴은 그렇게 안 하는가 말이지. 그 굴수협을 좀 자꾸 내려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뭐 통영구로 이제 국민들이 이제 인식이 되어져 있어서 사실 그게 이제 저는 고성굴의 어떤 그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고성굴만의 어떤 그런 특화된 뭔가를 하나 만들고 그걸 브랜드화 시켜서 각인시켜 나가는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 고성군 수산물 통합 브랜드 혹시 상표 압니까? 통합 상표 이름. 도입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죠. 해자란이 있어요. 네, 해자란. 아, 한번 떨어져 봐야 아는 네. 거예요. 떨어져 봐서 이름 운 좋게. 해자란. 해자란. 이름 해자란 좋네. 정말 저는 이름. 나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걸 누군가 심사위원들이 순 우리말에다가 정말 좋아요. 해자란 얼마나 좋노? 바다 해도 되고 태양 해도 되고 그걸 먹고 자란 얼마나 좋아요 그래. 자란. 해자란에서 또 이 자란만이 고성 바다잖아. 자란만이. 대단한 이름이다. 아니 이거 얼마나 좋은지 나는 매일 그래 참 대단하게 잘 지었다 하는데 이걸 알릴 줄은 몰라. 그러니까 이걸 좀 알릴 줄은 몰라. 이런 거는 진짜 돈 좀 들여서라도 알리면 좋으련만 이거 간단해요. 알리려면 고성인 신문사 몇 개 안 되는데 거기다가 너가 출판물에다가 무조건 해자란부터 붙여라. 그 가능하잖아. 그러려고 신문사들이 있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해자란 굴 이러면은 평생 가는 거지 뭐 그거 한 1년 계속 이렇게 때리고 나면은 해자란 꿀이 그래 좋단다 이렇게 하면 돼. 고성꿀 소리 할 필요 없어요. 해자란 꿀 이렇게 하면 돼. 해자란 가리비 해도 되고 멸치도 마찬가지인데 고성꿀은 좀 안타깝더라고 이게. 그렇네요. 그렇죠. 이름 좋네. 누가 또 갖다 쓰는 거예요? 해자란 이거 참 좋아요 상표도. 누가 상표 등록해가지고 또 먼저 선수 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참 좋더라고. 해자란 뭐 좋네요. 이름 좋네. 네. 어쨌든 뭐 이게 브랜드화는 됐으니까 이거를 이제 국민들 소비자들에게 널리 홍보하게 하는 이제 이런 마케팅 이런 쪽으로 이제 예산을 투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사 전문가를 활용하고 그럼요. 해서 사실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고성신문, 미래신문, 시사신문 고맙지요 내가. 그런데 이제 뭐니 해도 사람들이 좀 많이 올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많이 올 수 있게 만들려고 하니까 제가 자란도에 뭐 만드는 그런 것들은 제가 딱 보니까 그런 느낌이더라고. 야 어떻게 해양관광개발진흥지구라는 그런 명목으로 아마 가는 것 같은데 저런 걸 지정할 때 저렇게 확장성이 없는 데를 저렇게 지정하지. 그게 내가 첫 번째 의문점. 네. 확장성이 없다는 거예요. 특화죠. 아주 집약된 특화니까. 그것도 괜찮은데. 아니 그런데 문제는 내 혼자 즐길 거냐고, 내 혼자 그냥 만족할 거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 좀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게 확장성이 있어야 주변이 좋아지는 거예요. 주변이. 자, 이게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 어떤 공간이라는 거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외부 효과가 엄청나요. 외부 효과가 얼마나 엄청난데 그 바다 중간에다가 그 조그마한 섬에다가 해놓으니까 확장성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이 하일면에 계신 분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요. 저는 오히려 그게 이제 맥점포나 인포 이런 데서 사람만까지 가는 뭐 수상 택시 하고 그게 비용이 들잖아요. 그게 비용이 들잖아요. 그야말로 그거는 그럼 소수만 즐기잖아. 비용과 시간이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는데 거기 셔틀 택시 같은 거는 왕복 택시 같은 거는 분명한 거는 비용과 시간이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비용과 시간을 줄여주자는 거죠. 아니 우리가 섬에 들어가려고 작정을 하면 배 타고 들어간다 바다 건너가야 된다는 거 다 알고 가잖아요. 근데 그 섬이 사랑도 같은 섬입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섬이 자란도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사랑도가 있고 사랑도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욕지도가 있는데 사랑도나 욕지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니까?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사이즈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도나 욕지도는 이미 사람이 많이 사는 그런 동네고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 안 하던가요? 그 자란도나 와도 같은 데는 그걸 특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제가 부동산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집을 짓잖아요.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옆에 배용준이가 집을 짓잖아요. 나는 가만히 앉아서 막 내 땅이 금싸라기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 땅 주변에 올 거 아닙니까? 그게 부동산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뭔가 공간을 자본을 투입할 때 세금을 투입할 때는 저기다가 투입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 거냐, 연계 효과가 나타날 거냐, 연쇄 효과가 나타날 거냐, 그거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그거 생각 안 하고 그게 만일에 저게 큰 섬이 제가 이제 이 자란도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김 박사님 까딱하다가 큰일 나겠다. 우리 그 자란도 그건 확장이 됐고요. 이미 확정이 됐고 그렇게 한다는 사업들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게 효과 있게 할 건가, 효과성을 갖추고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미 그 확정이라서 중앙부처에서 동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을 우리가 지금 확장성 없다 이래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다시 우리 또 정치를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 세금을 투입할 때 어떤 정책을 선정할 때 정책을 수립할 때는 항상 그 어떤 그 부동산의 특성 이걸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자란도는 정말 근로자 휴식형 해약치유센터죠. 듣고 싶으면 근로자들이 자란도에 그 휴식하려고 배 타고 들어가 계십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그 컨셉 자체가 틀렸다니까요. 그건 뭐 저는 관여할 바가 아니고 저는 오히려 그 자란도의 애매모호한 그런 컨셉으로 자란도만 사실은 우리 사회자님 처음에 뭐 개발하는 게 그 능사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자란도에 그 뭐 국비 준다고 500억 700억 준다고 거기다가 해양치유센터라고 근로자 휴식형 짓는 게 능사는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건 오히려 우리 자란도를 망치는 길 수도 있다. 그런 우려를 제가 말씀을 했던 거고, 오히려 자란도를 정말 우리 고성군민이나 3.3면 하일면민에 정말 그 소득을 증대하거나 오히려 그 우리 하일 3.3면의 브랜드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자란도를 정말 제대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하고 편의성도 높이고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시작 자체가 좀 계획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뭐 또 장시간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고성의 바다에 대한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첫째 고성의 바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26km 1억 7개면에 이루어져 있는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고성의 바다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아름다움과 또 어떤 청정 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 바다를 우리가 제대로 잘 행정이 개발하고 고성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을 하나 가지고 있고, 두 번째가 고성에 이제 수산물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안타까운 거는 가리비 말고는 브랜드화돼서 전국 인지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성의 수산물을 전국의 소비자들이 제대로 이렇게 찾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성의 수산업이 자꾸 영세해가고 쇠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자란 정말 그 좋은 브랜드를 네이밍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마케팅을 통해서 전국의 소비자들이 고성의 수산물을 인지를 하고 밥상에 올릴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게 그 다음에 그 유통 시스템을 우리 관에서 좀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만들어 주는 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체계적으로 해야 고성의 수산업이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기적으로 이 하이면 스마트 양식 그 크로스도 하고 있지만 저는 결국 바다가 사실 오염되고 있고 바다에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환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육지로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수산물을 길러내는 그런 형태의 수산업이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스마트 양식 수산업인데 그 하이면에서 우리가 그래도 선도적으로 우리 고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산업의 양식 기술이나 여러 가지 기술을 고급화시키는 거, 종자 개발부터 시작해서 기르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스마트화 시키는 거, 그게 정말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그것을 어민들에게 보급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하이면의 스마트 양식 그 테스트베드와 양식장이 만들어지면 그걸 데이터 산업으로 이제 키우는 거를 좀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양식 기술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스마트 수산업의 창업 이런 것을 우리 고성군이 좀 더 유도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가 있습니다. 스마트 양식에 필요한 기자재를 만들어내는 산업이 있습니다. 스마트 양식 기자재 산업단지까지 우리 고성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해서 진정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우리 고성이 좀 선도적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김 박사님도 정리 한번 해. 저는 이제 고성 바다가 딱 보면은 그 자란만을 딱 중심으로 보면 백두산에서 자란만으로 자란섬으로 그 자란도 맞죠? 자란도로 그 다음에 사랑도로 그 욕지도로 이어지는 게 백두산에서 딱 경도가 똑같아요. 그 경도가 똑같은 그런 어떤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남해 그 해상국립공원이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동쪽으로는 통영하고 또 그제가 그 대단히 큰 국립공원이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약간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공간이 이제 자란만, 사랑도, 욕지도 이렇게 이어지는 그 비어 있는 공간인데 그 비어 있는 공간을 지금 관광 자원화 하는데 어떠한 정치인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구산면에 있는 어부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구산면에는 그 낚시하러 오고 그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보면 돈 없는 그런 분들이 와서 이제 구산면 가서 낚시하고 돈 좀 있으면은 뭐 자란만 이쪽으로 온대요. 낚시 포인트도 좋고 그 어족 자원이 풍부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어족 자원이 풍부한 이 남해안을 즐기기에 우리 자란만을 즐기기에는 뭐가 부족하냐면은 요트를 정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어항시설입니다. 어항시설이 전부 다 이제 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그런 분 어업권이나 이런 그 마을 면허 어업권 마을 어업권 같은 경우에 다 보상을 해주고 공공시설을 설치한 거거든요. 어항시설 자체가 설치했는데 이걸 갖다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은 그 어선은 공짜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선이 아닌 경우에는 고성군에 신고하고 일정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는데 고성군에다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면은 어촌계 동의받아 없나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결국 고성군에 신고는 안 하고 어촌계에다가 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항시설들이 활용이 안 돼요. 어항시설들이 외부인들에게 활용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한번 조사를 해본다고 막 통영 조례 여수조례 온갖 조례들을 다 뒤져봤는데 야 이거는 전국 어디에도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그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조례가 없더라고. 그런 조례들을 갖다가 우리 여기 고성군에서는 딱 만들어서 이걸 어항시설을 많은 외부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 거기가 너무 비좁다. 그러면은 옆에다가 또 만들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뛰어나신 우리 그 허동원 의원님이 또 예산 따와서 만들어주면 되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항시설을 많이 활용해서 고성의 바다를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바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두 분이 공감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는 모습은 마음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또 고성바다가 또 특별하기를 기대하는 또 바라는 마음도 한결같고요. 또 훌륭한 우리 고성의 수산 자원이 널리 알려져서 어민들이 좀 허리를 펴는 그런 날이 오기를 또 기다립니다. 앞으로 고성은 아까 우리 당포 관광지 이야기하고 엑스포 이야기도 했는데 따로 사실은 고성바다는 따로따로 떼어서 이야기를 해도
무수하게 얘기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뭐 부족한 면이 있다면 또 널리 양해해 주시고 다음 토론 대담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책임이 오늘 내가 오늘 이게 너무 많이 아니, 오늘은